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문제랑 너희들이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3번 문제. 자, 1번, 3번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하세요? 더 해보세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만나면은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또 푸세요가 나와. 그게 몇 번? 4번 문제입니다. 자, 1번, 3번이 하고 싶은 얘기랑 4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르죠. 물론 2번도 1, 3번과 같은 형태. 자, 한번 봅시다. 두 개의 분수가 있어. 우리는 정확하게는 분수식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리식이라고 그래요. 분수식도 맞기는 맞는데 분수식은 반드시 뭐 분수 형태가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서 유리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그래서 유리식은 뭐예요? 유리식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단 하나의 식인 다항식을 가지고 분수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것 중에서 뭐예요? 우리는 다항식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고 뭐 x 플러스 1 제곱이 되어서 약분돼서 뭐가 나오는 다항식이 나오는 녀석도 유리식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리식의 범위 안에 다항식이 있어요. 마치 유리수의 범위 안에 정수가 있는 것처럼. 오케이? 아무튼 우리는 유리식을 가지고 배울 거야. 유리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뭘 먼저 하냐면 덧셈이나 아니면 뺄셈을 먼저 할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거라 그랬어. 그때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너희들이 유리수를 가지고 두 개를 더할 때 반드시 뭐 하듯이 통분을 하듯이 얘도 통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곱셈이나 나눗셈은 뭐 할 거예요? 너희들이 수의 연산, 유리수의 연산에서 2분의랑 분의 6을 약분을 하듯이 얘도 약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차이 나냐면 수에서는 2의 배수로서 6이 있어요. 또는 6의 약수 중에 2가 있어요. 또는 둘이 공통된 소인수가 있어서 약분이 가능하고 한눈에 보이는데 수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인수분해를 그렇지 진행을 해주고 나서 약분을 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지금 누구를 가지고 볼 거냐면 먼저 2번을 먼저 봅시다. 2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x-2분의 a라고 하는 수가 있고 x 플러스 1분의 b라고 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했어.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나오지? 5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1학년 1학기 과정에서의 제일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양변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라는 풀이가 나와서 얘를 가지고 결국 왼쪽 거를 간단히 해주면 오른쪽 게 나옵니다. 즉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간단히 하시오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즉 아무튼 얘를 간단히 해보자. 간단히 해주는 방법이 두 유리식에 대한 덧셈에 대한 얘기니까 통분을 진행을 하겠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 x-2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x 플러스 1이 곱해졌으니 분자도 똑같이 ax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그래서 분자가 ax 플러스 a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ax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 b에다가 x-1을 곱하니까 bx가 생기지. 그래서 바로 정리합시다. 동명 정리해주면 플러스 a-2b 그게 얘래. 그럼 분모에 있는 거 전개해주면 얘랑 똑같지. 그럼 이제 분자끼리 같아지면 되네. 그래서 뭐 어떤 식이 나오냐면 a 플러스 b는 5고요 a-2b는 2예요 라고 하는 두 개의 연립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연립일체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몇 번 문제를 한번 볼 거냐면 3번 문제를 가봅시다. 3번 문제도 보면은 x 플러스 5분의 3x 플러스 14가 나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13이 나올 거야. 자, 태경이는 기억날 거야. 이 문제 우리 책에서 배웠던 1번 문제랑 완전 비슷할 거예요. 자, 뭐예요? 얘를 더할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분모를 통분할 거야. 그치? 자, 분모를 통분을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뭐 할 거야?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곱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얘가 1차식이면 얘를 곱하면 전개하기가 너무 귀찮아져. 그래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해주자고 하냐면 분자에 있는 차수를 뭐 할게요? 떨어뜨릴게요. 그래서 분모의 3배입니다 라고 해주면 3x는 맞아 떨어졌지. 근데 상수항이 하나가 안 맞으니까 1을 뺄게요. 됐죠? 상수항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고쳐버리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뭐가 또 마이너스 1이 또 필요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이거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하트 공식 뭐 이런 걸 쓰던데
얘를 이렇게 쪼개봐. 하트 모양. 그러면 얘는 3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도 쪼개버리게 되면은 3이 나오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여기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조심하고 부호 잘 바꿔주면은 3과 마이너스 3은 사라지니까 이제 분자가 상수항인 상태에서의 두 개의 덧셈이 되었지. 그래서 뭐야? 통분하기가 좀 수월해지잖아. 그러면은 얘는 위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랑 만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 뒤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 x 플러스 5니까 더하기 x 더하기 5. 그러면은 통분이 훨씬 수월해졌죠. 분자를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도 이거 더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더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간을 어떻게 조금씩 더 끌어보려고. 학교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뭐야? 시간 부족하게 해서 애들 촉박하게 만들어서 실수 유발하게 하는 거. 그게 학교 시험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야, 전 세계에서 너희들의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 3명 존재할 거라고. 한 명은 어머니, 한 명은 아버지, 한 명은 나. 학교 선생님들 점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물론 평소 공부 말고 공부할 때 애들이 떨어뜨리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수업할 때. 근데 시험을 가지고는 너희들의 성적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만점이 안 나오면서 1등급 커처라인에 웬만하면 90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볼까. 이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 나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너희들이 100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 단계는 어머니 아버지 말고 나밖에 없어. 알았지? 그래. 근데 그다음 두 유리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뭐 합시다? 통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통분하기 너무 귀찮은 문제가 있지. 그게 대표적으로 몇 번이냐면 4번이냐면 4번.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3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7이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나왔다 치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문제 풀이는 통분으로 하든 다른 방식을 쓰든 풀이는 크게 다르지 않아. 통분하면 반만 할 거야. 근데 있잖아, 여기에서 누가 또 등장하냐면 하나가 더 붙기 시작을 해. 그러면은 얘는 통분을 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오겠네. 통분을 한다 치면은 얘는 인수들을 뭐 할 거야? 통분을 할 때 너희들이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할 거니까 일단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x 플러스 7도 곱해야 되고 x 플러스 12도 곱해야 돼. 인수가 두 개나 곱해지지.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럼 위에 2차식 3개를 더하고 있는 과정이 나올 거야. 그러나서 또 그 2차식을 가지고 뭐 하자? 인수분해해서 혹시 또 약분되는 게 있는지 써봐야지. 너희들이 답을 3분의 9로 안 쓰고 3으로 쓰잖아. 기하분수 형태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항식에서도 유리식에서도 너희들이 마지막에 기하분수를 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자를 그냥 풀어놓고 내두지 말고 다시 인수분해한 다음에 혹시나 분모에 있는 인수들과 약분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더 더했다고 치자. 그러면 분자는 3차식들이야. 3차식 인수분해야 돼. 하나 더 더해지면 4차식이야. 그때부터는 거의 뭐 손을 놔야지. 그치? 자,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너희들이 통분을 통해서 계산하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더 나오냐면 부분 분수로의 변형 문제가 등장을 해. 자, 내가 지금 평내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태경이는 들었겠지만 평내에 있는 어느 한 학교가 동화고야. 동화고 너희들도 동화고는 알잖아. 동화고가 학교 시험이 꽤 어렵고 대학도 잘 보내는 학교 또는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애들이 성적 좋은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잖아. 근데 그런 학교에서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수업에서 우리 이번에 수업에 부분수랑 범분수는 다른 건 안 나올 거야. 그냥 단순하게 덧셈 빼셈만 나올 거고 곱셈 나눗셈만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근데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면 부분수는 안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유리식 그리고 무리식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말고 태경이 전에 내가 유리식과 무리식에 대한 문제들은 나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칠 거라 그랬지. 네. 그저께.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 3과 수학 하는 있잖아. 나중에 수학 1, 2 넘어가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분수식을 많이 만날 텐데 그 유리식을 많이 만날 텐데 유리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을 배우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온다고 안 배우면 안 되거든. 근데 얘가 나중에 언제 반드시 너희들을 괴롭히냐면 수열과 관련된 것들에서 겁나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언제 배우냐면 수학 1에서 그리고 언제 미적분에서 너희들을 또 괴롭히러 올 거야. 그럼 그때 가서 분리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통분 말고 인수분해서 약분하는 저런 형태 말고 좀 더 다양한 유리식들을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나는 항상 알려준다고 그랬어. 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A와 B가 곱해져 있는 분수를 만났을 때 너희들은 A와 B를 따로따로 뜯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문제 풀면서. 자, 뜯어줄 때 반드시 두 분수를 빼는 형태로 뜯어줄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졌니? 아직까지는 다르다 그랬지? 통분을 해주면 A, B분의 뭐가 나와? B-A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가 B-A분의 1을 곱할게요 라는 얘기가 나와. 자, 얘를 가지고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분명히 통분이 힘들다는 거, 귀찮다는 건 알았으니 분문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3은 일단 그대로 3이 있고 여기에서 요거 자, 처음에는 B에서 A를 뺄 거야. 뒤에서 앞에 거를 뺄 거예요. X 플러스 3에서 X를 빼주면 뭐가 나와? 3이 나오지. 그 3을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뭐야? 앞에 거, 요 X 가지고 분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뒤에 거, X 플러스 3을 가지고 분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써주면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더하기 뒤에는 얘도 요 5는 그냥 앞에다 최종적으로 5를 곱하고 남아있는 것들만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5 그래서 5분의 1 그리고 x 플러스 7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분의 1이 나와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나면은 앞에 있었던 5와 5분의 1, 4와 4분의 1은 다 사라지고 결국 개수는 전부 다 1, 1, 1, 1로 바뀌었는데 이때 뭐가 보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과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보이니까 사라지게 되거든. 얘도 사라지고 그래서 남는 게 결국 뭐만 남아있냐면 처음에 있었던 x분의 1 남고 마지막에 있는 x 플러스 12분의 1이 마이너스 같은 채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야? 인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통분하기가 정말 쉽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12라고 답이 나오고 알았어요? 네. 자, 부분수를 왜 쓴다? 소거가 될 거야. 그래서 부분수 문제는 똑같은 분수들을 여러 개 더하는 상황에서 소거시켜가지고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푸는 거야. 나중에 수열이 뭐냐면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수거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뭐 하냐면 더할 거야, 다. 그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다 더할 거니? 아니지. 그래서 소거시켜서 간단하게 더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게 유리식에서는 나오고 무리식에서는 나오고. 오케이? 네. 자, 아무튼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수를 더할 때 얘를 통분할지 부분수를 쓸지는 이 더하는 분수의 개수를 가지고도 뭐 유추는 가능하겠지만 정확한 방식은 김태형 씨,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분모에 있는 인수들 중에 하나가 서로 계속 반복되면서 나와야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것도 x 플러스 11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다 더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라면 통분이 아니라 뭐 할 거야? 부분수를 쓸 거야. 결국 얘가 하나의 분수를 만들고 마이너스가 붙고 얘가 하나의 분수를 만들면서 플러스가 돼서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아져야 돼. 즉, 이 두 개가 같아져야 소거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얘랑 얘가 같아져야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나와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5번, 6번, 7번, 8번으로 넘어가 보면 5번 문제에 대한 풀이가 뭐였지? 번분수였고 그쵸?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곱셈공식에 대한 게 좀 나오다가 7번, 8번, 9번, 10번으로 넘어가면은 미지
미지수가 여러 개 등장하고 분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11번, 12번도 그것과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얘기. 이런 식으로 나와. 똑같은 이제 흐름인데 5번 문제는 뭐였죠? 번분수라고 부르는 녀석. 자, 유리식에서 배우는 거는 소거시키기 위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복잡한 분수식을 또 하나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작업을 하나 더 배우는 거야. 두 번째로 배우는 얘는 소거는 아니고 소거 하나 더 배우는 건 유리식에서 배운다고 그랬고 얘는 뭐냐면 번분수식을 계산하는 방법. 자, 여기서 말하는 번분수식이 뭐냐면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 분수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을 우리는 번분수식이라 불러요. 그 녀석은 예를 들어서 A분의 B 분의 C분의 D 이런 녀석을 우리는 번분수식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얘처럼 복잡하거나 아무튼 뒤에 뭔가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하나의 분수를 표현되고 분모도 하나의 분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요 녀석 가지고 통분해야 되고 요 녀석 가지고 통분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통분은 풀 수 있는 기본 풀이긴 하지만 좋은 풀이는 아니거든. 제일 그냥 단순한 풀이야. 여기서 단순하다는 건 계산이 단순한 게 아니라 생각이 단순하다는 거. 그래서 계산 과정은 제일 복잡해. 얘도 뭐야? 통분 말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번분수식을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번분수식의 형태를 뭐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수의 형태로 고쳐줄게요. 즉 번분수식의 그 틀을 깨버릴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여기에서 번분수의 형태가 나오도록 하는 원인은 분모들이라고 했어. A와 C가 없으면 B분의 D 되잖아. 물론 B가 없어져도 될 것 같긴 하지만 B가 없어지는 건 결국 1이 있다는 얘기거든. 번분수는 안 깨졌어. 그래서 분모에 있는 분모, 분자에 있는 분모 그 분모들이 결국 번분수식의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그 녀석을 없애줄 거야. 분모를 없애주는 방법은 그 녀석을 곱하는 거지. 근데 없던 A를 분모하면 곱하면 안 되니까 위에도 곱하고 여기도 C를 여기만 곱하면 안 되니까 밑에도 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5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x. 자, 요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 이거 정리해서 이제 A, B 찾으면 끝나겠네. 자, 그럼 여기서 뭐 합시다? 요 녀석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뭐야? 번분수들이 등장했지. 그래서 뭐 하자? 번분수식을 간단하게 고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지? 원인인 x를 제거하러 가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 하자? 분모 문제에 똑같이 x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x-1분의 x. 그리고 앞에 뭐 있었어? 1 마이너스 있었고 위에 1까지 가자. 우리는 번분수식으로 계산하니까 그 다음 번분수로 바로 들어가면 돼. 통분하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럼 이제 또 여기다가 뭐 곱하는 거야? 분모 분자에 그렇지 x-1을 곱해보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얘는 x-1 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x 분의 x-1. 그래서 뭐가 나와요? x들 사라지면서 1-x가 되지.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자? 또 그 다음 번분수 만들러 가자. 앞에 또 뭐 했어? 1 마이너스 할 때 이거 조심하고 분의 1. 그쵸? 그럼 여기까지 뭐야? 이건 번분수가 아니네. 그럼 앞에 1-까지 붙여서 한 번에 계산하면 끝나겠다. 그렇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봅시다. 어떻게 되어요? 1-1은 사라지고 플러스 x만 남았으니 1-x이 되니 그래서 통분해버리면 x분의 x-1. a는 1, b도 1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분수식을 대하는 너희들의 두 가지 기본 자세를 배운 거야. 뭐 번분수 해결하는 방법 하나랑 분분수로 만들어가는 방법 하나. 알겠죠? 잘 기억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지? 6번 문제. 6번 문제는 너희들이 희한하게 곱셈 공식 할 때 겁나 잘하지. 뭘? A 플러스 B가 주어지고 A 곱하기 B가 주어졌어.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라. 누가 봐도 곱셈 공식 배우는 문제지. 3승 더하기 3승을 찾아봐. 누가 봐도 곱셈 공식 배우는 문제고. 잘해.
그리고 뭐 혹시나 A-B의 절대값을 찾으라고 해도 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식으로 넘어오잖아. 또 질문이 나와요. 또는 공식을 까먹어서 못 풀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조금 활용시킨 게 뭐였지? A 더하기 A분의 1이 주어졌을 때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구하자. 이거 어떻게 구해? A 더하기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2를 뺄게요 라는 곱셈 공식이 있거든. 그치? 네. 변형 공식이 있거든. 응용형이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으로 주어졌으면 답은 7이에요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이 문제도 이렇게 마찬가지. 뭐가 주어져 있어? A 더하기 A분의 1이 2분의 5라고 주어졌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이 얼마로? 4분의 15라고 주어졌어.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저것만 보고 A-A분의 1을 찾으러 가지 말고 합차 구하지 말고 그게 과연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3승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럼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인수분해 공식, 하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A-A분의 1에다가 곱하기로 들어가서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분의 1 이거 나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인수분해가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들어가면 A-A분의 1의 3승에다가 뭔가 하기 시작하잖아. 그치? 네. 뭐 하는 거지? 까먹었는데? 플러스 아, 3 뭐지? 네. 그치?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풀어갈 수 있지. 이거 맞나? 맞다. 네, 이거지. 그치? 그치? 이거 가지고 아무튼 풀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필요한 게 A-A분의 1이 필요하네. 여기서도 A-A분의 1이 필요하네.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A-A분의 1을 찾아주면 얼마야?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이제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거죠. 맞죠? 네. 네.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7번부터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7번 보기 전에 누구부터 보냐면 8번부터 볼게요. 아니지. 그래. 8번부터. 자, 김태경씨. 김태경씨. 자, 문자가 X와 Y와 3개가 등장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2x-y-z 분의 x-3y 플러스 2z가 등장을 했어. 얘를 구하래. 그럼 방법은 일단 x와 y와 z의 값을 직접 구해가지고 세 개 모두 다 찾아서 대입을 하면 답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x, y, z를 구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x, y, z에 대한 식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식이 3개가 등장해서 연립을 하게 됐을 때 그때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z가 얼마인지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연립해서 x, y, z의 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해. 그럼 문제 풀이 방법을 바꿔야지. 자,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 보자.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냐면 2분의 x 더하기 y는 4분의 y 더하기 z는 5분의 z 더하기 x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등호 하나당 식 하나라 그랬지. 그래서 이쪽 등호를 가지고 만드는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쪽 등호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식이 하나가 또 있어. 식이 2개예요. 얘는 식이 3개 아니에요. 이거 2개 같다고 해서 식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야. 기억과 니은이 같고 니은과 디귿이 같으면 자동으로 기억과 디귿은 다 같아지는 거지 새로운 식을 하나 더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식이 2개짜리입니다. 자, 2개를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돼. 자, 그리고 잠깐 9번으로 넘어가보자. 9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식은 2x는 3y는 6z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 마이너스 x, y, z 분의 x, y, z 의 값을 구하래. 역시 식이 3개가 주어져 있다면 얘는 3개의 x, y, z를 모두 다 찾아서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일 거야. 별림 문제겠지. 근데 지금은 식이 또 몇 개? 2개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 그치?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너희들이 문제풀이를 만들어 가야 되냐면 2개의 문자를 다른 한 문자에 대해서 로
표현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국어 문제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x를 2분의 3y로 고칠래. 그리고 요 두 개의 식에서 z를 2분의 1y로 고칠래. 그러면 x도 y로, z도 y로 표현을 바꿨고 y는 그냥 y지. 그렇게 표현을 바꿔버리고 나면 x 3승 대신에 얘를 넣어버리면 8분의 27y 3승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아니 뭐야 여기 그대로죠. z에다가 2분의 1y를 넣어버리면 8분의 1y 3승이 나오고요. 세 개를 전부 다 곱하면 y랑 얘를 곱하면 결국에는 4분의 3y의 3승이 나오거든. 그리고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고쳐주면 x는 2분의 3y 3승 y 그리고 y는 y, z는 2분의 1y니까 세 개를 곱해버리면 역시 또 뭐야? 아까 했던 4분의 3y 3승이 나오죠. 그러고 나면 결국 y 3승들을 묶어버리면 약분이 가능해지죠. 한 문자로 표현을 바꿔드리면 약분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개수들만 다 더하면 되죠. 뭐요? 6이 넘어가면 2분의 1y 아니에요? z는 6분의 3y잖아요. 네. 2분의 1y잖아요. 아. 네. 그럼 문제가 잘못됐어? 아니지? 됐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해보자. 분모 8분의 뭐예요? 27 더하기 8분의 8 8분의 35 8분의 36 빼기 8분의 6 8분의 30이네? 분의 위에는 8분의 6 그러면 5분의 1 오케이? 이때는 뭐 이거 하는 거지 그치? 이 약분이 들어가니까 이것끼리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답은 5분의 1이 나와. 자 그러면 누구? 요 8번 문제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되겠다 그렇지? 자 8번 문제 다시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x를 뭐 y로 그럼 y를 뭐 z도 y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 식을 해결하려고 해봐. 양면을 내외하면은 어떻게 돼? 2x 더하기 2y가 y 더하기 z 그럼 여기서 한 문자를 다른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는 x, y, z 세 개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지. 양변을 20배 하게 되면 5y 더하기 5z는 4z 더하기 4x예요. 그래서 이거 막 넘기고 어쩌고 한다고 x, y, z가 다 셋 중에 하나는 사라지진 않아. 그럼 결국 두 개를 어떻게든 연립해서 x와 y에 대한 식으로 y와 z에 대한 식으로 고친 다음에 x를 y로 z를 y로 고치는 이런 식으로 또 연립을 들어가야 돼. 귀찮지. 그래서 분수식을 가지고 같다라도 두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고 조금 다르지. 뭐가 어떻게 달라? 비례상수 k를 도입합시다 라는 풀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x 더하기 y가 2분의 x 더하기 y가 k니까 x 더하기 y는 2k가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y 더하기 z는 4k가 나오고 z 더하기 x는 뭐가 돼요? 5k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을 더해보자. 그러면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니까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나오고 우변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 11k가 나와.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분의 11k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연립을 통해서 여기서 z를 찾고 여기서 x를 찾고 여기서 y를 찾을 수 있겠지. 얘랑 얘를 봐봐. 여기다가 2k에다가 z를 더했더니 2분의 11k가 됐대. 얘는 2분의 4k인데 z를 더했더니 2분의 11k가 된대. z는 얼마? 2분의 7k라는 걸 알겠지. 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x도 역시 마찬가지. 2분의 8k인데 2분의 11k가 되려면 2분의 3k. 여기서는 2분의 10k인데 2분의 11k가 되려면 2분의 1k.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자? 이걸 가지고 아까 구하려고 했던 누구? 요 녀석 쪽으로 가자. 자, x 대신에 누구? 2분의 3k. 얘는 4k. 마이너스. y는 누구? 2분의 1k. 마이너스. z는 누구? 2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7k. 위에는요? x 대신에 누구야? 2분의 3k. 아 귀찮아. 3y는 뭐예요? 2분의 3k.
더하기 Z는 뭐예요? 2분의 7K니까 그냥 7K 사라지고 결국 K들이 약분이 되죠. 그 남아있는 이제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위에는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도 마이너스 7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7번 문제는 7번 문제는 결국 합 고의적으로 쓰는 합 찾기 뭐 이런 거 잘했어. 거기서 생뚱맞게 산술기하가 왜 나왔지? 뭐 최대 최소도 아닌데 쉽기는 한데 그래도 산술기하를 기억한다는 거니까 자장하네. 근데 뭐 아무튼 얘를 구해버려. 얘를 분명히 처음에 주어진 게 문자 2개에 대한 식을 하나 줬는데 문자 2개짜리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나잖아. 그치? 그럼 얘도 역시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 근데 희한한 게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말 독특한 게 뭐가 하나 독특하냐면 X, Y, Z로 나오면 문자로 잘 보는데 희한하게 A, B로 나오는 순간 애들이 수로 바라봐가지고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어. 그 이상한 병에 걸려있어. A, B는 수로 보는 병. 근데 또 정작 중요할 때는 A, B를 수로 안 봐. 희한해. 아무튼 문자야 봐. 얘도 문자고 식이 하나라서 모르잖아. A, B를 모르거든. 모르니까 뭐야 돼? 한 문제에 대한 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B를 A, B를 이렇게 바꿔봐. 그럼 얘는 A 더하기 1분의 A에다가 더하기 얘는 A분의 1 더하기 1분의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뭐죠? 정수니까 AA 곱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1분의 A에다가 얘는 1 더하기 A분의 1이 됩니다. 더해주면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고 끝나는 거야. 알았죠? 똑같은 문제인 거야. 알았지? 네. 문자가 2개인데 문자가 되는데 식 2개. 알았어? 그럼 더 다른 한 문제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 그때 분수에 대한 게 나오면은 비례함수 K를 도입하고 7번이라던가 9번 같이 분수식이 아니라 그냥 식들이 등장하면은 뭐 연립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식을 고쳐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 10번은 안 한다 그래서 10번도 비례함수 K 도입하면 좀 쉬울 거예요. 알았죠? 아니면 뭐 비례함수 하기 싫으면은 그냥 양면을 적당하게 바꿔서 y를 x로 고치는 x로 y를 고치는 하면 돼요. 그래서 8번, 9번은 사실 너희들이 이번 시험에는 안 만날 수 있어. 왜냐면 문자 3개짜리 연립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만날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좀 옛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10번은 나올 수 있다. 왜? 문자 2개짜리 연립을 너희들 할 수 있어.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지? 11번으로 넘어가지. 자 11번으로 넘어갔어. 자 5분의 x 더하기 y 그리고 4분의 2y 더하기 z 그리고 3분의 z 그리고 나서 얘가 2x 더하기 8y 마이너스 z 나누기 k 이때 k를 보세요. 또는 뭐 x 더하기 3y 더하기 2g 나누기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어쩌고 자 그냥 지우자.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누구랑? 앞에 있었던 8번 문제와 유사해. 뭔가 이 세 개를 제거하고 뭔가를 구해볼래? 근데 8번 문제와 이 문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8번 문제는 있잖아. x 더하기 y 나누기 2는 y 더하기 z 나누기 4는 z 더하기 x 나누기 5고 여기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2x-y-z분의 x-3y 더하기 2z에 대한 물음이야. 얘는 이거에 대한 물음이고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비례함수를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다른 걸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문제인가의 차이지. 그 다른 하나가 뭐지? 값이 A분의 B가 C분의 D와 같고 2분의 F가 같으면 거기서도 비례함수 K를 도입할 수 있어. 그 K를 이용해서 뭔가 식을 고쳐주면 있잖아. 분모들끼리 더한 녀석분의 분자들끼리 더한 녀석들이랑 같아져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똑같이 PPQQRR 곱해도
더해주게 되었을 때 같아져요.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를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어떤 성질을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죠. 얘도 결국 분수를 다른 말로 고치면 b거든요. 순식. 자, 분수를 다른 말로 고치면 b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b에 대한 정리야, 정리. 근데 얘에 대한 b 말고 그걸 가지고 만든 다른 b, 가상의 b라고 해서 우리는 가짜 b, 가상의 b라고 해서 가비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는 이름을 줄여서 가비의 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뭐만 가져본다면 분모들이 0이 아니기만 하다면, 뒤에 거 역시 마찬가지. PQ를 곱하더라도 AQ와 CQ와 ER을 더했을 때 0이 아니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있는 문제가 11번. K의 값을 구하는 거지. 아까 여기서는 분모들을 더한다고 해서 얘가 나오지가 않아. 그치? 네. 몇 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나오진 않아. 물론 뭐 y 곱하기 z 곱하기 이상을 곱해주면 되긴 되겠지만, 그러면 위에 있는 게 결국 이상이 2차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얘를 적당하게 뭘 곱하든 말든 k는 하나의 어떤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값이니까 어떤 상수가 분명히 더해주면 k라는 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하자? 위에 거를 어떻게 더해야 얘가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하러 가는 거야. 분모들끼리 더해서 만든 놈과 분자들끼리 더해서 만든 놈을 가지고 만든 분수랑 같다 그랬잖아. 그 성질 쓰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자. 어떻게 되지? x는 얘만 있는데 더해서 2x가 나와요. 그 말은 여기다가 2배를 할게요라는 얘기지. 적당하게 p를 곱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2배를 했어. 2x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제 누구 보자? y를 보자. 2y인데 8y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6y가 더 필요하지. 근데 여기는 2y밖에 없네. 3배를 합시다. 됐죠? 그럼 이제 z만 맞추면 되겠네. z. 현재 3g가 됐는데 마이너스 z가 되려면 마이너스 4g가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위에 거 이제 다 더해주면 얘가 나왔지.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 답은 12번.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누구? 12번도 똑같아질 거야. 똑같이 나오지. m 더하기 n은 얼마? 답은 3. 바로 나와. 왜? 분모들끼리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 아니네? 2배가 나와. 답은 6이 됐네. 그럼 분해. 위에는 뭐가 나와요? A의 개수 보면은 분자들끼리 그냥 더하다 치면 M, A, N, A니까 M 더하기 N의 A가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B도 보면은 M, B, N, B. 개수가 M 더하기 N이겠지? 그래서 더하기 B. C도 마찬가지. 약분을 해버렸는데 그게 얼마야? 3이 맞아. 앞에 있는 그 세 개의 식과 얘가 같아졌는데 그 세 개의 식이 3이래. 그럼 얘도 3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m 더하기 n이 3이에요. 그래서 m 더하기 n은 얼마예요? 6이 나옵니다. 라고 끝나는 거죠. 가비리 문제. 알았나요? 네. 그래서 가비리도 학교에서 요새는 이번 교육과정 너희들로 넘어오고 나서는 좀 안 다른 과목이 있거든요. 오케이? 왜냐면은 애들이 너무 징징대가지고 뭐 하고 있어? 점점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하는 거야? 자꾸 뭘 빼기 시작해. 미쳤나 봐 진짜. 이러다가 대학 가면 뭐 하려고 그러지? 아무튼 여기서 이제 13, 14, 15번으로 넘어가면 여기 있는 것들이 뭐예요? 활용 문제 2개랑 유리함수 하나. 유리함수는 너 근데 우리 배웠는 거? 아예 안 배웠지. 아예 안 했지. 미안해. 저희 평내에서는 유리함수 그래프 간단한 거는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넘어가거든. 그리고 그때 거 그대로 가지고 미처 못 봤어. 미안해요. 아무튼 13, 15번 넘어가보자. 자, 13번, 15번은 뭐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활용 문제라고 부르죠. 활용 문제는 너희들이 식을 잘 세워주기만 하면 돼. 저런 가비에리 같은 계산 어려운 문제들은 활용 문제로 나오더라도 실수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겁나 단순한 문제에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식만 잘 세워봐. 그 식이 뭐인지에 따라 문제풀이가 달라지는 거고 그 문제풀이 계산은 그냥 쉬워. 그래서 식만 잘 세우면 돼. 그래서 활용 문제는 내가 식을 세워주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아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겠네.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활용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아무튼 13번 가보자. 떠올려. 오른쪽은 7개의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정사각형이지? 그래요. 뭐 아무튼 정사각형 2개가 붙어있나봐. 나도 이상하다. 얘를 하나를 5A라고 하고 있네. 그리고 밑에는 2A짜리가 붙어있어요. 좀 더 짧죠. 그리고 여기도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는 한 면의 길이가 5A니까 4A는 좀 짧아야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든 사각형에 대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대문자 A라고 하고 제일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비를 그냥 A로 버려요. 그치? A의 넓이를 A라고 하고 B의 넓이를 이 큰 거를 이제 잡고 있는 거야. 그치? 그냥 A 대 B를 찾아보래. 결국 얘가 뭐야? 2K 대 3K가 뭐야? 2대 3인 거 알지? 그래서 얘를 약분할 수 있으니까 한 문제를 MB로 붙여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저 A를 이용해서 대문자 A는 대문자 B라는 저 넓이를 찾으러 가야 되지. 그럼 뭐 해요? 길이를 만들러 가보자. 얘 2A, 얘도 2A, 얘도 2A인데 이게 5A니까 이거 하나의 길이 얼마겠네? A. 여기도 얼마겠네? A. 그리고 얘가 얼마네? 2A. 그러면 A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3A짜리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으니 대문자 A는 얼마예요? 9A제곱이 되겠네. 네. 그러고 나서 제일 큰 거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얼마? 얘는 25A제곱. 그래서 답은 9대 25가 되는 거죠. 됐죠? 또는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해도 돼? 둘 다 정사각형이니까 닮음이거든. 닮음이니까 길이의 비 해서 3대 5를 찾고 나서 넓이의 비는 제곱이 9대 2 뭐 이렇게 해도 끝나고. 됐죠? 네.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갑시다. 15번 가보자. 두 학교 남녀 학생의 수의 비가 A라는 15번 A라는 학교는 남자가 어떻게 되는데 10이고 여자가 11이래. 근데 그거는 B에 대한 얘기고 실제 학생 수는 2대 3이 아니라 2대 3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학생 수를 A 학교는 남자 10X명, 여자 11X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B의 학교 남자 여자 맞네. 여자 뭐래? B 학교는 8대 5래. 이것도 8대 5가 그냥 8명 5명이 아니라 8Y 대 5Y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뭐 합시다? 전체 남녀 학생 수의 비가 두 학교는 전체에 대한 남녀 학생 수의 비가 1대 1이래. 그 말은 전체 남자를 더하면 18X 아니네 10X 더하기 8Y 그리고 여자 전체 다 더하면 11X 더하기 5Y 그게 같다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자? 수를 계산을 해보자. 요거 넘어가면 X 5Y 넘어가면 3Y X가 3Y가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세요? 두 학교 A, B 두 학교의 학생 수의 비가 A 대 B. 여기서의 학생 수에 대한 얘기는 이게 A 대 B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야 돼? 실제 학생들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한 B를 가지고 기하분수 형태처럼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게 얼마? 몇 대 몇? A 대 B.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일단 뭐 해야 돼? 학생 수를 찾으러 가야 되지. 얘 얼마? 21X, 얘 얼마? 13Y. 그래서 X 대신에 수연아 X 대신에 누구를? 3Y를 한번 넣어볼까? 자, X 대신에 3Y를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63Y가 나오네요. 그래서 A 대 B는 얼마야? 63 대 13이 나오겠네. 그래서 약분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63 대 13. 그래서 두 개 빼면 얼마야? 50이 답이겠죠. 3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활용 문제는 너희들이 식을 보고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식을 잘 세워주기만 하면 끝나는 형태의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계산형 문제들은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알지? 그래서 시험 대비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지? 오늘 유리함수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날 푼 문제에 대한 풀이를 우리는 금요일날 진행한다 그렇지? 만약에 근데 수련이 이제 오기로 다음 주부터 오기로 확정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그 클리닉 수업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기로 확정되면은 화요일을 첨삭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클리닉 수업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좀 더 깔끔해지긴 할 것 같아. 이제 목요일, 금요일날 이틀 연속으로 이제 배운 내용을 화요일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긴 하겠더라.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냥 굳이 이제 수련이 안 왔을 때를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금요일날 수업이 영어 수업 중에 좀 인원 많은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수업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옆으로 이제 비켜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카메라를 못 써. 그래서 카메라를 좀 탈착식으로 지금 이걸로 바꿀 거거든. 지금 이제 시험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저거로 바뀌면 이제 좀 그나마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디 갑시다. 책으로 넘어갑시다. 이걸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는 유리식들, 분수 형태인 식들을 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파트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유리함수라고 하는 분수식의 형태의 함수를 풀러갈 거야. 자, 여기서 역시 너희들이 유리함수에 대한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잠깐 쉬지 않았죠? 오케이? 자, 한 10분, 15분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자, 우리는 앞에 우리가 다항식을 배웠지. 그치? 1학년 때든 중학교 때는 다항식을 가지고 배웠으니 얘를 가지고 어떻게 y는을 앞에 붙여서 만든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 다항함수라 부르듯이. 그러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진짜 거 누구?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리식이라고 하는 놈을 y는 앞에 붙여주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유리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뒤에 있는 게 다 분수식이겠네? 1차분의 2차, 1차분의 3차, 2차분의 5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유리함수를 할 거다 같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유리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만 배우게 되냐면 1차식분의 1차식을 가지고 배울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분모가 x 플러스 2고 분자가 2x 플러스 4라고 해서 약분이 되면은 얼마가 나와? 2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나와버리지. 이런 형태의 녀석은 상수함수라고 배웠잖아. 유리함수에서는 유리함수 자체만의 특징을 배우고 싶지.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분모가 절대로 1차식의 형태를 벗어나지를 못해. 약분은 안 돼. 그런 녀석들만 배울 거야. 그리고 분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지, 상수항만 나와도 상관없고 분모만 반드시 1차식의 형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런 녀석을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뭔가 풀이할 건데, 우리 중학교 때 2차 함수 배웠던 거 생각해봐. 2차 함수 할 때 제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자. x에 0 넣고 x, 1 넣고 x, 2 넣고 3 넣고 하면서 점 뚜뚜뚜 찍어봤더니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고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 대칭이라는 성질을 눈으로 확인을 하지.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x 제곱을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양면을 실수배를 하기 시작을 하지.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뭐 하냐? 평행이동을 해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하나 더 나가지. 뭐요? 정제한 일반형 형태에서의 2차 함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유리함수도 이런 형태 중에 제일 심플한 녀석, 1차분의 상수지. 그런 녀석들 중에도 1차 함수 중에 제일 단순한 1차식이 뭐예요? x잖아, x. 개수도 붙이지 말고 상수도 붙이지 않는 거. 그래서 상수항, 1차분은 당연히 상수항이 심플하고, 상수항 중에서 제일 단순한 상수항이 누구야? 1. 그래서 x분의 1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거는 언제 했어?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반비례 곡선 또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는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하고,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러 넘어가는 거야? 바로 실수 바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네. 네. 아무튼 얘는 중학교 때 배운 반비례 곡선이에요. 흐르면서 색깔을 안 바꾸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자? 실수배를 할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분모가 반드시 1차식으로 유지돼야 돼. 그래서 분자에다가 상수 C씩 K를 곱하기만 하면 분모가 1차식의 형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K는 0이 아니에요. 0이 되면은 분모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어져. 그냥 y는 0이라는 상수야. 상수함수. 또는 x축이라는 함수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유리함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k가 0이 아닌 상황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좌표 평면에다가 저 중학교 때 배웠던 반비례 곡선을 가지고 뭐 하자? 실수배를 해보는 거야. k에다가 1 넣으면 아까랑 똑같은 일이 그려지겠지. 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k에다가 얼마를 넣어봐? 2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1,1을 지나고 있는 형태의 함수였겠지. 근데 이제 k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x를 1 넣어주면 1분의 2니까 2가 나오겠네. 그럼 이런 녀석은 나와야 돼. 그래서 뭐야? 나머지 값들도 전부 다 2배로 뻥튀기 할 거니까 어떻게 돼? 점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되겠죠.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 k가 2일 때 1. 그럼 k가 3일 때 이 그래프는 또 더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리고 반비례 곡선은 얘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얘랑 얘를 합쳐서 함수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완성하고 있었잖아. 그럼 얘들도 똑같이 계속해서 유지돼 있었겠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됐나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k가 양수일 때.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지? k가 이제는 음수를 한번 곱해볼까? 이 참수에서도 여기다가 1배, 2배, 3배 해봤다면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해서 양수일 때는 이랬는데 왜 안 나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엎어질 거야. 이걸 먼저 확인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k에다가 음수를 곱해볼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양수 나오던 녀석들이 k에 의해서 전부 다 음수로 바뀌어가겠네. 그리고 음수였던 놈들이 전부 다 k에 의해서 양수로 바뀌어가겠네.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2, 4, 4분면으로 그려주고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으로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이 참수에서의 그 대칭성을 판단을 했듯이 여기서도 역시 유리함수에서의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야. 몇 가지가 나왔지? 5가지가 나왔죠. 자, 김태형 씨한테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는 있잖아. 수학 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제일 단순한 거야. 특히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의 성질들,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아닌 성질들 때문에 몇 개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그래프 자체의 특징들이 엄청나게 뭔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어보는 것들은 이 5가지에서 거의 다 끝나.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 2가지 정도 더 물어보기는 해. 예를 들어서 직선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들 혹은 최대치에서에 대한 얘기들.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고 전부 다 나중에는 결국 이 특징들이거든. 그러면은 유리식이나 무리식의 경우에는 식을 해결하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식을 조금만 좀 바꿔주면은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데 누구의 경우에는 함수의 경우에는 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5가지 잘 기억해두고 나면 유리함수는 별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이 어려운 것은 보통 유리식, 무리식 혹은 경우의 수 파트가 아마 이번에 어렵게 나올 거야. 또는 뭐 너희들은 합성함수, 역함수가 시험에 안 나왔었으니 물론 합성함수 나오고 역함수가 안 나왔지만 역함수만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 둘이 섞을 거거든. 거기서 나오는 일부 몇몇 문제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죠. 아무튼 유리함수 별거 아니.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 중에서 잘 기억해두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째, 3번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너희들이 유리함수를 배웠는데 다시 함수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거 함수가 등장을 하면은 절대로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누구? 정의역이고 또 하나는 치역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1대1 대응 얘기를 할 때 기본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정의역이 됐잖아.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원래는 모든 실수를 잡기로 약속을 하잖아.
근데 유리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는 아니에요. 왜? 분수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x는 0이 아니요. 알겠니? 네. 그리고 치역을 보면은 분자가 0이 아닌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가 0이 될 수 있니? 절대로 0이 될 수 없지. 분자가 0이 돼야만 그 분수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 얘는 y도 0이 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기본 성질은 뭐냐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점근선은 사실 그 말에 그냥 특징이 들어가 있어. 점근선이 뭐냐? 선이야 선. 어떤 선? 가까워. 뭐 아마 이 점이 점점이라고 하면 너무 한글이잖아. 한자겠지.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할 때 그 점이겠지 뭐. 무슨 점인지 나도 몰라. 그래서 그냥 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하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뭐 가까워지는 그런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게 되면은 지난다는 얘기가 되고 함수에서 지난다는 얘기는 금이잖아. 넣으면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가까워지기만 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기는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만나요,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 왜? 이 선은 지금 우리가 y는 0이라 부르는 x축이야. 근데 y는 0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 치역에서. 그리고 얘 누구? y축도 x는 0이라 부르는 어떤 직선인데, 그치? 근데 여기서 분명히 x는 0이 아니라 그랬잖아. 정의역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점근선은 그런 뭐냐면 만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뒤집어 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치역도 뒤집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정의역 치역을 먼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점근선만 잘 찾아주면 정의역 치역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녀석이 돼. 나중에는. 알았죠? 네. 이렇게 준비하지? 틀렸네. 자, 아직 안 친했어요. 뻘소리를 좀 할까? 수업 좀만 하다가. 자, 아무튼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일 뿐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넣으면 성립하지 않는 놈. 그래서 정의역에서 치역에서 뺐던 그 녀석을 점근선으로 찾아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됐다 중요한 성질 중 하나, 대칭이라는 성질. 빨간색을 x축 대칭하면 파란색이 돼요. 그 대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 빨간색만 놓고 봤을 때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져. 그게 뭐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죠. 왜? 여기 2,1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걔를 y는 x 대칭시켜준 점은 분명히 2분의 1,2일 텐데 여기다가 지금 k는 1이지. y는 x분의 1에다가 x에 2분의 1 넣으면 2 나오잖아. 나온다는 얘기는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지. 2분의 1,1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즉, 이거 좀 이상하네. 몰라. 2,2분의 1이 대칭된 그 점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칭 점 지나고 있어.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대칭 관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이놈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알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다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대칭이라는 성질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리고 또 하나 있지. 누구?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들도 다 지나주고 있어. 2,2분의 1이 있었는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누구에 대한 대칭? 원점이라고 부르는 점에 대한 대칭이 나와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직선이 반드시 두 개고 점이 하나여야 있어. 나중에 대칭성을 물어볼 때 그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정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한 거 여기까지 하실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실 거야. 자, 두 개 나왔어요. 자, 이 두 개는 있잖아. 아까 그래프 그릴 때 벌써 확인했던 거. 누구? K가 양수면 어떻게 되고 K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가?
얘는 양수면 이렇게 그렸지. 그래서 제 1, 3, 4분면을 지나고요. K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제 2, 4, 4분면이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아까 그 K가 1, 2, 3 할 때. 자, K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고 K가 마이너스 3이지. 그렇지. K의 값이 클수록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멀어진다라고 얘기할 건데 빨간색에서는 커질수록 멀어지는 게 맞지. 근데 파란색에서는 작아질수록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멀어집니다라고 얘기해줘. 어디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집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또 누구? 좌표축? X축, Y축. 그냥 축이라. 아니, 좌표축이지.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에서서 꺼진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점근선 자체가 좌표축이기 때문에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라고 해도 참이겠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참고집 문제에서 뭘로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세 개 다 얘기해줘. 근데 보통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냥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혹은 축에서 멀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두고 있을 거야. 점근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는 점근선은 다음 함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쉬고 나서 할 함수가 뭔지만 얘기할게요. 자 실수배를 양수도 해봤고 음수도 해봤으니 뭐 하나 더 해보자. 평행이동 하나만 더 해보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y는 x-m분의 k에다가 y 대신에 원래 y-n을 썼을 텐데 그 마이너스 n이 넘어가서 플러스 n으로 나와요.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우러 봅시다. 쉬고 나서요. 알았죠? 네. 오케이. 갈게요. 자, 갈게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다 됐니? 그리고 맞다. 그럼 수경이 교재를 줄 걸 그랬다. 그냥 지금 끝나고 있는 거니까. 뭐 거기는 거 오래 붙여도 되고, 알았지? 잘하고 있어. 여기는 그 빈 종이에다가 그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거기다가 빈 종이에다가 거기 보면은 교재 항상 2페이지를 내가 비워놨거든. 그래서 뭐 왼쪽에는 유리식을, 오른쪽에는 유리 함수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자, 이제 유리함수 두 번째 거 시작합시다. 세 번째구나. 세 번째 거 시작합시다. 뭐예요? 평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일단 뭐 식으로서 뭔가 찾아가지 말고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놨으니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동을 해서 그 이동된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알아가 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 좌표 평면은 가만히 있을 거야. 함수가 옮겨진다고 좌표 평면도 옮겨진 건 아니지. 좌표 평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그냥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누구 옮겨지지? 일단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유리함수 그래프 옮겨지지. 근데 옮겨지면서 이 점근선도 같이 덩달아 옮겨지겠네. 요 점근선도 덩달아 같이 옮겨질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해봅시다. 점근선을 표현해봅시다. x는 m, 그 다음에 y는 n. 왜? x는 0이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x는 0의 변화가 없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변화가 생기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m만큼 이동했으니까 x는 m으로 이동했대. y는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n으로 이동했어. 그럼 좌표 평면상에 먼저 정근선을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시다. 거기서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주는데?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자, 아까는 너희들이 반비례 곡선임을 아니까 x축, y축을 가지고 먼저 x축, y축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근선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의 그림은 좌표 평면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 결국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점근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점근선을 강조했던 거예요. 마치 2차 함수에서 너희들이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찍고 거기에서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뭐 y절편을 보면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가는 것처럼. 오케이? 네.
유리함수는 뭘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 중요하고, 두 번째, 정역과 치역을 나타내는 것도 점근선을 뒤집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걔를 가지고 빨간색 그려봤어. 그리고 만약에 K가 음수였다면, 위에 있는 얘가 음수였다면 뭐가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나 또 있냐면 요 주황색깔 대칭을 나타냈던 선도 이동이 되고 나서 그 이동된 그래프에 대해서 이 대칭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네. 그래서 대칭을 나타냈던 직선들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다? 같이 덩달아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y는 x가 아니네. 대신에 뭐는 유지되고 있어? 평행 이동이니까 기울기인 1 또는 어디겠어? 마이너스 1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네. 그래서 이 대칭성도 결국에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랑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인 거는 유지가 돼요. 그리고 대칭을 나타냈던 저 점, 원점은 여기 가만히 있고 대칭을 나타내는 점은 여기로 이동을 했겠네. 네. 그쵸?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 봅시다. 이쪽 특징을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역시 누구 평행 이동한 후의 그래프도 결국에는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점근선 그리고 대칭성 그리고 K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K의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똑같은 특징을 가질 거야. 나는 지우고 다시 쓸 거지만 너희들은 새로 써야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역을 한번 구해봅시다. 정역을 구해주면은 일단 x바 x가 어떤 녀석들일까? 아까 말했듯이 점근선은 절대로 어때? 지나가지 못하지. 그래서 x는 m이라는 값을 가지지 못해요 라는 의미로 x는 m이 아닙니다 라고 찾아줄 거야. 그치? 네. 그 다음에 치역도 역시 마찬가지지. 치역도 어떻게 돼? y를 먼저 가질 건데 어떤 y들? n 말고는 다 가질 거야. 자, 나는 지금 그래프를 먼저 그렸으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정의역 치역을 따져봤어. 근데 실제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이 특징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식만 가지고 너희들이 정의역 치역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를 만날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점근선을 찾아서 뒤집어도 된다 그랬지. 근데 그냥 그거 말고 정의역과 치역 자체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또는 가질 수 없는 값을 한번 따지러 가보자. 자, 정의역을 먼저 한번 이 식만 가지고 가볼게. 정의역 어떻게 생각하는데? 모든 실수 x 아무거나 넣을 수 있잖아. 네. 근데 딱 하나 못 넣지. 뭐요? 네.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넣지 못해. 그래서 x에다가 m을 넣지 못합니다. 자, 정의역의 x는 m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 m 넣으면 분모가 0 되니까. 아까 똑같은 이유다, 그치? 그리고 하나, 이 분수가 가질 수 없는 값. 뭐 있어? 0이 아니에요. 그 말은 y가 이건데 이놈이 가질 수 없는 값이 있지. 누구야? 0 더하기 n. n을 가질 수 없겠네. 그래서 얘는 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n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10 가지고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물론 점근선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누구? 점근선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 또는 점근선을 찾으러 가보자. 자, 방금 나는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동시켜서 그 이동된 그래프를 가지고 x나 m을 찾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제가 안 나오고 제가 없이 그냥 10만 가지고 너희들이 점근선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을 찾으러 가보자. 점근선은 뭐라 그랬어? 만나지 않는 선, 즉 넣을 수 없는 값. 그럼 아까 정의역 치역 쓸 때랑 똑같은 이유로 x는 m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x는 m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놈이 그냥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 y도 역시 마찬가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대칭을 하는 성질. 자, 대칭을 하는 성질이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지는데 대칭 성질은 뭐냐면 결국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는 똑같아. 그치? 네. 그치? 근데 이제 아까는 원점을 지나다 보니까 y는 x, y는 마이너스 x였어. 그치? 근데 이제는 지난 점에 원점이 아니게 됐잖아. 지난 점을 누굴 지나? 얘. 그렇지. m, n. 그래서 교재에서는 보통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하는데 그 m,n은 도대체 뭔데? 점근선들의 요점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대칭성은 너희들이 기억을 하기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이에요 라고 기억을 하면은 절대로 안 까먹을 거예요. 알았죠? 말은 길어지지만 이해는 쉽잖아요. 알았지? 네. 앵커맨 이렇게 기억하는 게 주문을 외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더 있지. 대칭선을 나타내는 건 직선 두 개. 직선 두 개 찾았어. 근데 누구? 점. 그 점은 뭐야? 앵커맨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점은 뭐예요? 점근선의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문제가 야 어떤 유리함수를 줬어. 그래놓고 식을 완성을 하래. 근데 그놈이 2,3에 대해서 대칭이네. 그럼 뭐야? 점근선의 x는 2, y는 3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을 줬어. 포물선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뭔 소리야? 꼭 시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이차함수 완성할 때 얘가 2,-2예요. 이걸 가지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가지고 가자. 요 abc를 찾아보래. 그때 만약에 요 지난 점이 또 0,2야. 그럼 점의 좌표 몇 개 줬어? 다른 2개 줬는데 미수 3개를 찾으래. 얘를 그냥 점이라고 생각해서 넣으면 성립해 라고 하면은 미수 2개밖에 못 찾아. 또는 미수 3개를 다 못 찾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을 줬으면 얘를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포물선을 가지고 아니 꼭지점을 가지고 포물선을 만들어 버리면 미수 2개가 사라져. 진짜. 네. 역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한테 유리함수를 가지고 뭐 하자? 점근선의 교점인 그 대칭인 점을 줬다.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오면 너희들한테 점근선을 준 거고 점근선을 준 거는 미수 2개를 해결한 거야. 하나만 만들어낸 거야. 알았죠? 네. 아무튼 그다음에 누구?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뭔 소리야?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K가 양수, K가 음수. 자,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점근선이 곧 좌표 평면과 좌표축과 똑같았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동을 했고 좌표 평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점근선은 이동을 했고 그 점근선을 가지고 그려주잖아. 그래서 점근선을 가상의 좌표 평면이라 생각하면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인 거는 맞지. 근데 실제 4분면만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1사분면, 3사분면 여기서는 2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의 4분면은 실제 4분면이 아니라 점근선을 가지고 만든 가상의 좌표 평면 상에서 1사분면, 3사분면의 아니지 1사분면, 3사분면의 위치에 있습니다. 2사분면, 4사분면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았죠? 네. 그럼 답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사실 서술로 물어보잖아. 보기에 이제 나오지.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뭐라고? 점근선에 대해서 우리 점근선에 대해서 1사분면, 3사분면의 위치에 있습니다. 2사분면, 4사분면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4분면 말. 알았죠? 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역시 여기서 멀어지는 거지. 근데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기준으로 잡았던 축과 보전이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만나겠잖아. 원점에 대해서도 원래 멀어져야 되는데 가까워지다가 또 멀어지다가 이상하잖아. 기준이 원점과 좌표축은 사라져요. 왜? 이동했기 때문에. 누구만 남아? 점근선만 남아. 혹은 M,N에서 멀어집니다라고 하는 교재들도 있어. 결국에는 이게 점근선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냥 나는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줄게. 이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5가지 특징들이에요. 알았죠? 네. 자, 시간 드릴게요. 이거 먼저 정리하세요. 이거
그리고 여기 이거 화살표 이거 하나만 더 올라가죠. 그리고 대칭성도 점근선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칭을 나타내는 것도 결국 점근선 기준이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 사실. 점근선의 교점의 기준, 아니 점근선에 대해서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다 또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 기준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점근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프 그리는 기준도 되게 이건 당연하고. 알았죠? 다른 특징들도 마찬가지지. 오케이. 이거 하게 되니까 이거구나. 알록달록하지만 안 돼. 내가 고등학교 때 나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 강의는 되게 잘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었거든. 내가 가르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 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가르쳤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르게, 좀 색다르게 접근해보기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쌤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 수2부터는 내가 좀 그렇게 푸는 게 심해질 거야, 많아질 거야. 수1도 그렇고. 근데 그 쌤이 되게 이상했던 걸 해야 되나? 좀 독특했던 게 뭐가 하나 있냐면 필기를 알록달록하게 막 이쁘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겁나 뭐라 했어. 예술을 하고 있네, 예술을 뭐 이런 거. 필기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술을 하지 말라고. 수학에 왜 예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도 좀 실측하면서 막 1,1 진짜 한 칸 두 칸 간 것처럼 이렇게 탁 찍고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이 겁나 뭐라 했어. 예술을 하고 있네, 예술 막 이러면서. 대충 그려도 개발이래. 발로 그려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림 대충 그려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예술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 땅은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이해가 안 되더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나? 그래서 뭐 알려나? 그때 50대였는데 벌써 14년이 지났으니 13년 정도 지났나? 고3 때 13년 지났으니 60대 한 중반쯤 됐을 텐데, 중후반 됐을 텐데 지금 학원은 끝났을 거고 안 하실 거고 뭐 원장을 하면 원장을 하고 있으려나? 내가 되게 좋아해요. 그 필기 많이 하는데 가르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고 재밌어가지고 뭔가 자꾸 생각을 바꾸게 가곤 했었단 말이야. 되게 좋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 생각이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아까 이 참수도 표준형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형으로 나왔어. 그때 너희들이 이제 그 특징들을 그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찾아?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뭐 표준형을 바꿔가지. 그런 문제를 배우잖아. 근데 어떤 걸 배워?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꼭지점의 좌표를 유추할 수 있도록 추계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이런 거 나오잖아. 공식화하는 게 있잖아. 유형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얘를 전개를 한다, 전개가 아니라 통분을 해봐. 그럼 얘는 1차식분의 1차식이 됐을 거고 그게 얘랑 합쳐지면서 분자도 1차식으로 만들어지는 저런 형태의 일반형을 너희들이 만날 거야. 여기서도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쫙 나와야 돼. 그러면은 기본적인 풀이는 뭐겠어? 얘를 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치자. 그래서 x 아까 뭐였냐? x-n분의 k 더하기 n의 형태로 변형을 합시다 라고 하면은 모든 내용들 다 나오겠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나오겠지. 그치? 네. 이렇게 못 푼다는 건 아닌데 저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릴 거니까 이 상태에서 끝내보자 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는 역함수. 오늘
이거는 이제 역학교까지 진행할 건데 못하면은 뭐 내일 하고. 자 여기 유리함수에 대해서 먼저 뭘 해보자. 정근선을 찾으러 가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x 더하기 1분의 뭐 이건 그냥 쓰지 마. 2x 더하기 3이 있다 치자.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볼래. 그럼 뭐야? 얘가 이제 상수로 바뀌는 거니까 오늘 아까 테스트에서도 2번인가 했던 거 또는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도 했던 거 뭐 분자 있는 차수 떨어뜨리기 언제 했었던 거 산술기에서도 했던 거 뭐야?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분자를 바꿔가는 거. 그래서 플러스 1로 고쳐주면 하차 공식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가 되어서 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가 돼. 그리고 k 값은 2안 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네. 자, 근데 얘를 이렇게 가지 말자. 어떻게 가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끝내보자. 이과 과목들은 대부분이 그렇잖아. 특히 수학은 그렇잖아. 수학자들은 나 같은 사람 모여있어. 귀차니즘 쩌는 사람들. 뭐 귀찮게 하기 싫어.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PC방 한 번 가면 나오기가 귀찮아가지고 한 번 들으면 36시간 동안 안 나오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수학자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것들이 과학이고 수학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귀찮아. 그래서 뭐 하자? 여기서 끝내보자. 그래서 나는 그냥 가볍게 너희한테 설명을 할게. 얘는 쓰지 마. 뭐 궁금한 사람들은 써. 얘는 나중에 필기시험 따로 안 준다. 지울 거야.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얘 공식 만들어가는 과정. 뭐냐면 그냥 문자 상태에서 정근선 구하러 가보자. 또는 표준어로 바꾸러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 분자를 분모의 배수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러면 원래 있어야 되는 D가 사라졌으니 D는 더해줘야 되고 없던 A분의 BC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걔를 빼줘야 되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하자? AX 플러스 B분의 위에는 D-A분의 BC는 남아있고 위에 빠지는 게 누가 나와? A분의 C가 나오지. 그래서 누구를 찾아봅시다. 정근선을 찾으러 가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 찾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우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울 때? 자, 다시 한번 정근선을 써보자. 정근선을 구해주면은 저 여기서 뭐라 그러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 자, 이 정근선을 표준으로 붙이지 않고 이 식에서 어떻게든 찾으러 가보자. 자, 정근선 아까 어떻게 그렸어? 요거 찾을 때 분모가 0에 들어가는 x값 찾았지. 그 분모가 바뀌었겠니?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요 분모에서 그냥 정근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y는 a분의 c에 저 a분의 c 위에는 c에 어디 있어? ac가 ax, cx. 그래서 x들이 개수의 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한 번만 더 해보자.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을 표준형으로 붙여주면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데 그래서 정근선은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1, y는 2. 얘를 여기서 그냥 찾아. 분모가 0대 들어가는 x 마이너스 1, y는 개수의 비 없는 거는 1이겠지. 1분의 2. 똑같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근선 찾는 거는 쉽게 얘기를 했어.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봤어. 그럼 이제 그래프를 쫙 그리고 싶은데 표준형으로 안 고쳤을 때 찾지 못하는 놈이 하나 있잖아. 누구 하나 못 찾아.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녀석. 똑똑한데? y절표 맞긴 한데 원래 정근선 찾을 때 어떻게 찾아? 정근선 유리함수 그려봤는데 정근선을 찾고 k의 부호를 보고 그려주잖아. 근데 k의 부호가 없잖아. 그럼 k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y절편이에요. 혹은 임의의 한 점. 그 이제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축과 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임의의
x를 대입해 봅시다. 그게 보통은 0이 됩니다. 제일 단순하니까. 0 넣으면 뭐다? b분의 d 지나고 할 수 있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근선이 2였는데 0 넣었더니 1 나왔네. 그럼 0,1 지난다 치자. 그럼 k의 부호를 모르더라도 너희들이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든 그려줘야 되는데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거 아니니? 네. 이건 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너희들이 유형수 그래프를 그릴 일이 필요한데 뭐 하자? 일반형으로 주었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뭐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근선을 찾는 방법은 분모가 0에 들어가는 x는 똑같고 y는 분모 분자에 들어가는 x의 개수예요. 그치? 네. 그래가지고 정근선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k를 모르니까 뭘 하나 판단해야 돼? 지나는 한 점을 찾아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보통 x에 0을 넣긴 한데 아무튼 x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대입을 해보세요. 그 대입을 하면은 이제 지나는 점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 없겠네. 맞지? 그래프 그리는 정도에서 끝날 거면은 뭐 해도 돼? 표준형은 안 바꿔도 돼. 근데 단 한 가지 경우에서 이렇게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지? 평행 이동 후 겹치는 거예요. 자, 이 참수에서 너희들이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평행이동하면 두 개는 겹칠 수 있니? 네 라고 하잖아. 왜? 얘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최고 차이의 개수가 같으면은 평행이동 후 겹쳐요 라고 얘기하지. 네. 그치?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도 그 최고 차이의 개수처럼 그 이제 최고 차이의 개수의 역할을 바꾸지. 저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이게 얼마나 급하게 변하느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 폭 구분하는 거잖아. 네. 폭을 결정하는 거잖아. 이 참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근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결국 달라지면은 겹쳐도 움직여도 안 겹쳐.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K의 크기예요. K의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그래프, 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평행 이동 후 겹치는 놈에 대한 거는 K를 찾지 않고는 못 풀어.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뭐 하세요? K를 찾아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있는 문제들 숙제를 풀어볼 건데 아마 내일까지 풀어왔을 때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몇 개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거는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대칭이동을 해도 겹칠 수 있는 놈 찾을 때 결국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랑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랑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겹치지 않지만 대칭이동까지 해주면 겹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뭐 평행이동만 물어보면 k 값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대칭이동도 포함을 하면 k의 부호까지는 상관없다. 알았죠? 네. 부호는 달라도 상관없어. 아무튼 k 값이 필요한 거는 맞고.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역함수 나오기 전까지의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역함수 하나 해봐야지. 자, 근데 여기서 역함수를 가지고 또는 합성함수까지 포함했을 때, 자, 전에 이제 첫 수업 때 나랑 이제 수업했던 김태경 씨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자,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에는 결국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였게? 합성함수에서 물어보는 세 가지. 기억나지? 역함수에서 물어보는 세 가지. 기억나지? 결국 함수에서 너희들한테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물어보는 게 그런 거 뭐냐면 값이고 함수고 그래프예요. 그래서 합성함수든 역함수든 함수를 구해봐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 함수를 구하는 건데 값에서 끝나는 거면은 굳이 함수 안 구해도 돼.
유리함수로 넘어가도 결국 합성함수, 역함수가 나오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결국 똑같아. 이게 합성도 이렇게 설명했고 역함수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합성이든 역함수든 그게 섞여있든 뭘 하든 값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값에서 끝내고 함수를 구해만 하는 문제는 함수를 구하자. 그리고 그래프를 가지고 물어보면은 합성함수에서의 그래프는 좀 복잡하게 잘 안 나온다 치면 역함수에서의 그래프는 결국 y는 x 대칭이라는 그 성질 하나 물어보는 거거든. 오케이?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결국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값에서 끝나는 문제가 있어. 그럼 값에서 끝나는 문제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합성의 경우에 f 안에 1이 들어갔어. 이거 뭐 하면 돼? 1을 한 번 넣고 그 나머지 한 번 더 넣기만 하면 끝나잖아. 역함수에서는 f 인버스에 a를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2가 나와요 라는 거는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고 f에다가 2를 넣으면 1이 나옵니다 하고 끝내면 되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함수를 구하는 경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로 넘어갈 건데 수윤씨 혹시 역함수 배운 적 있어? 아, 배운 적 있어? 오케이. 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식을 보면서 역함수를 구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x에 대해서 그렇지 정리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야? 뭐 이 식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양면에 f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다, 그치? 네. 그래서 우변은 f와 f 역함수가 만났으니까 사라지고 x만 남고 얘는 뭐가 되는 거? f 인버스 y가 되는 거. 그리고 나서 x, y를 자리를 바꾸는 거지. x를 지우고 y를 써주고 y를 지우고 x를 써주는 거지. 강제적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유리함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예를 들어서 x-1분의 2x 플러스 3이 나왔다 치자. 아까 한 걸로 똑같이 하자. 이거 1로 갈까? 자, 이놈의 역함수를 구해보래.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x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러면 x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x 지금 몇 개예요? 2개요. 그럼 저 흩어져 있는 x를 모아야 되지. 그 방법이 뭐냐면 양면에 x 플러스를 곱할게요. 그러면 xy 더하기 y가 2x 더하기 3이 됐어요. 그럼 이제 2x 넘어가고 y만 넘어오면 y-2에다가 x가 되고 는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 되어서 결국 x는 뭐가 되냐면 y-2분의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합시다? x, y의 자리를 바꿔보자. 뭐지? 그러면 역함수 됐다, 그지? 네. 자, 그럼 여기 역시 수학은 어떤 학문? 귀찮은 거 싫어하는 학문.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풀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서술형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풀어야 돼. 왜냐면 역함수의 공식을 쓰지 말고 그냥 역함수를 한번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보시오라는 문제는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된다. 네. 자, 아무튼 이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자,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구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저거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 쭉 진행하고 지울 거니까 이거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리하세요. 알았죠? 지금 같이 정리하세요. 자, 일단 뭐 하자? 양변에 x 플러스를 곱했던 것처럼 ax 플러스 b를 곱해봐. 그러면 ayx 더하기 by는 cx 플러스 d가 되겠네. 그리고 나서 cx가 좌변으로 넘어가고 by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ay-c의 x가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죠. 그래서 양변을 뭘로? ay-c로 나눠볼게요. 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주기만 하면 끝난다, 그렇지? 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 그럼 이번에는 역시 뭐 하자? 이 과정 지우고 결과만 놓고 다시 한번 원래 함수랑 비교를 하러 가보자. 얘의 역함수는 y 인버스는 이렇게 되죠.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y bx 플러스 d. 자, 이게 역함수야, 그렇지? 이걸 외우면 돼. 근데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ax-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다시 y는 뭐 ax-c분의 뭐였지? by였나? 마이너스 by였나? 헷갈릴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by 플러스 d인데 얘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분명히 나중에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일단 잘 한번 봐봐요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놈과 c라고 하는 녀석은 b가 올라갔고 c가 내려왔어 일단 1차적으로 자리가 바뀌었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어? 둘 다 부호가 바뀌었지 네. 그게 힌트예요 근데 누구는 a라고 하는 놈과 x라고 하는 놈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야 오케이? 여기서도 한번 봐봐 얘 역함수 한번 구해봐봐 어떻게 돼? y는 x 가만히 있고 3은 가만히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 1은 올라가면서 부호가 바뀌고 2는 내려오면서 부호가 바뀔 거야 하고 나니까 얘랑 똑같죠? 네. 오케이? 잘 만들어 봤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분명히 헷갈려 얘는 가만히 있었는지 얘는 가만히 있었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 너희들 눈썰미가 좋은지 보자 아버지 차 타고 운전하실 때 너희들 아버지 안전벨트 안 매시냐? 매시지? 안전벨트 멜 때 어떻게 매? 이렇게 되지 유리함수를 쳐다보세요 안전벨트를 멜 때 이 방향으로 매죠? 네. 그래서 유리함수 딱 하나 공식이 있어 1차 함수도 공식 없고 2차 함수 역함수도 공식 없어 무리함수도 공식 없어 공식은 딱 하나 유리함수야 알았지? 그때 뭐 하자? 역함수 볼 때 이거 운전벨트는 뭐야? 안전벨트 알았죠? 그 방향으로는 부호와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하면은 1차 함수는 뭐 해야 돼? 역함수 구하려면 아까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2항을 통해서 네. 그럼 이제 x의 계수가 1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거나 3이거나 막 2분의 1이 붙어있거나 하면은 2항하는 과정도 복잡해지지 네. 그래서 역함수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있대 이 녀석이 뭐한데? 예를 들어서 1,1을 지난대 아이 그럼 뭐 b를 줬다 치자 ax가 3 있대 여기에서 이 녀석의 역함수가 뭐 한대요? 3,1을 지난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4,1 이런 말이 있었대 그럼 너희들이 이는 게 어떻게 생각해? 역함수가 얘를 지나니까 f 인버스에 4를 넣으면 1이 나오니까 뭐 해야 돼? 역함수를 구하러 가니? 아니잖아 1차 함수에서는 역함수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f1은 4입니다 라고 해서 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a는 1입니다 하고 풀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근데 역함수, 유리함수에서는 딱 하나 우리가 배우는 무수히 많은 함수 중에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함수들 중에 유리함수 하나만큼은 어때요?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쭉 넘어가서 요거 하나는 딱 문제 하나 풀자 요거 풀고 마칠게요 오케이 요거다 67번 가봐 이거 하나 풀고 마치면 좀 그렇겠다 자 아무튼 67번 봐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3,-1을 지납니다 라는 얘기는 f3은 얼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에 대한 시타가 찾겠지 그리고 나서 역함수도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를 뭐 하면 돼? 역함수에다가 구하지 말고 뭐야? 앞에서 f-2가 3이라고 배웠지?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일단 f3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거에 의해서 f3을 찾아봐 얼마야? 1분의 3a 플러스 b 이 얼마? 마이너스 b 됐죠? 네. 그러고 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어떻게 돼?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이거는 쉽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런 거 미안해요 70번을 바꾸자 자 70번 문제
봅시다. fx가 x-1분의 2x-4라고 하고 f와 g를 합성을 했을 때 x가 나옵니다. 그 말은 둘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g 합성 g에 3을 넣어보자. 뭐 단순하게 하나만 물어보자. g 3을 구해볼래라는 문제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분명히 1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f 역함수에다가 3을 넣으면 얼마 나오는지를 물어보면 그렇게 풀지 말고 f 역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3이 나오니 이렇게 풀자 그랬지. f에다가 그치? 만약에 여기서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다? 만약에 x 더하기 2라고 쉽게 그럼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3을 넣으려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구하는 과정이 어때? 뭐야, 이항도 해야 되고 막 귀찮아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건 x 플러스니까 쉽다 치면 2x 플러스 1이 들어갔다 치자. 또는 4x 더하기 2분의 1이 들어갔다 치자. 역함수 뭐 이렇게 귀찮아져. 점점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어? 뭘 넣어야 3이 나온다. x는 1 바로 나오잖아. 그 일이 답이거든. 오케이? 근데 유리함수에서만큼은 이걸 물어보고 있으면 그냥 역함수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한번 봐봐. 만약에 얘가 물음표라서 f에다가 뭘 넣어야 3이 나오는지를 찾으려면 너희들이 뭔게 생각하냐면 x-1분의 2x-4가 3이 되는 걸 해야 돼. 이거랑 오케이? 이거랑 어떤 풀이? 얘를 그대로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하자? f 인버스를 구해보고 싶어. 그럼 뭐 하자? 인버스 구하는 공식을 써봐. x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4도 가만히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올라가면서 1이 될 거고 2는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이제 3을 넣으면 끝나잖아. f 인버스에 3 넣어봐.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이게 훨씬 빠르지 저거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만큼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워져. 공식에 의해서. 알았죠? 네. 그래서 그냥 역함수랑 유리함수 역함수는 조금 다른 거야. 물론 무리함수로 돌아가면 역시 역함수 구하는 게 더 귀찮아져. 그래서 거기서는 뭐야? 그냥 요 내용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겠지. 아무튼 유리함수는 그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70번의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해서 어쩌고저쩌고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거. 알았죠? 네. 즉 gx를 직접 구하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잠깐만 돌아갈 거냐면 그 앞에 앞장 바로 앞장 가서 22번 필수예제 22번. 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너희들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학 3 1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갈게요. 이차함수 문제가 등장했어. 너희들한테 최대 최소를 구해버려. y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래. 자, 이 함수에서 x가 만약에 어떻게 됩니다? 0과 3 사이입니다. 거기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세요. 어떻게 풀어?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렇지, 잘 배웠구나. 축이 1이니까 이 안에 속하고 있네. 그러면 뭐야? 축일 때가 뭐 최대치는 최소고 구간 양끝값 중 하나가 최대 최소야. 그래, x가 만약에 2부터 3까지면 축이 어디 있네? 1이네. 여기 안에 없으니까 뭐야? 구간 양끝까지 최대 최소인데 이걸 외우니? 아니잖아.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축이 1이고 그러면 범위는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니까 당연히 축에서 최소고 구간 양끝값에서 최대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리는 게 답이 나와.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뭐라고요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예제 22번 뭐라는 것도 유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 하세요?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그냥 한번 보자 한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유리함수 전부 다 배웠다 그랬지? 그거 가지고 내일까지 일단 문제 한번 쭉 풀어봐 보세요. 문제가 엄청 많지는 않아. 좀 많나? 자, 필수예제 15번 39번 문제부터 어디까지? 얼마 없네. 71번까지. 알았죠? 그럼 몇 문제야? 39번부터 71번까지니까 32개밖에 안 되네. 33개. 그쵸? 그 중에서 내가 한 게 뭐 한두 문제 있으니 거의 30개. 에이, 그러면 뭐 금방 하겠다, 그치? 자, 30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일까지 꼭 한번 해봐봐요. 알았죠?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몇 개 있어. 내일 클리닝 시간에 합시다.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수윤이는 일단 내일 요것만 가지고 오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태경이는 요거에다가 그거 뭐였지?
지난번 교재가 뭐였지? 마플 수학 상 한 번 더 가져와. 알았죠? 네. 혹시 내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지도 몰라서. 네. 알았죠? 아무튼 내일 봅시다. 수고 많으세요.